정복이 화이팅! 자, 보자.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 뭐라. 조건부 확률. 어떤 조건을 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말로 풀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해보지, 이런 게. 어떤 전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어요. 전체 사건이. 그리고, 그냥 이미지를 해보죠. 여기 안 들어가네요, 갑자기.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만큼 있고, 사건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만큼 있어요. 경우의 수를 다 세보니까 이렇게 했다 합시다. 전체 경우의 수가 10가지,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5가지, 사건 B가 일어날 수 있는 6가지,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3가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나머지는 여기가 3가지가 되고, 여기 2가지가 되고, 몇 가지인가? 8가지니까 여기가 이제 2가지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하면 좋은데, 비디오를 잘 봐봐요. 자, 이런 거야, 이런 거. 여기서 내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PA라고. 얼마인가요? 전체 10가지 중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10분의 5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현재 말이죠. 현재. 이 문제를 바꿔볼게요. 바꿉시다. 1, 4, 2 바꿉시다. 1, 4, 2 바꾸면 7개. 3개. 바꿉시다.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예요? 0.5예요. 그쵸? 맞죠? 바꿨어요. 그냥 숫자를 내가. 근데 이번에는 이미 사건 B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고 그 안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볼게요. 이미 뭐라고요? 사건 B라는 게 일어나 버렸어요. 이미 사건 B라는 게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만약 사건 B가 일어났기 때문에 6가지 중 한 가지겠죠. 사건 B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고 A가 일어날 확률. 6개 중에서 A는 몇 개 있어요? 6개 중에 A가 몇 개 있죠? 4개 있잖아요. 맞나요? 맞아요? 6개 중에 A가 4개 있기 때문에 사건 B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고 A가 일어날 확률은요 6분의 4가 되는 거야. 다시 사건 B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사건 B의 상황이에요. 사건 B의 상황이야. 그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이렇게 6분의 얼마? 4. 그거 어떻게 기억을 쓰냐? 이렇게 쓰냐? 사건 B가 일어났다는 가정을 하고 그 안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됐니?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6분의 4예요. 자, 상황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현재 참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박근혜 사건을 이야기해보죠. 박근혜. 전체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고영태가 지금 위증을 했다는 증거가 나왔을 경우, 안 나왔을 경우, 누가 사실일 경우, 아닐 경우, JTB 스태블리시 진짜일 경우 가장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사건을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모든 사건을 100가지라고 해요. 100가지. 100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박근혜가 100가지 사건 중에서 몇 가지를 충족을 하면 박근혜가 탄핵이 된다고 합시다. 됐나요? 박근혜가 탄핵이 되는 가지수가 70가지라고 하죠. 70가지. 박근혜가 탄핵이 되는 개수가 70가지야. 됐니? 오케이? 거기에서 이제 문재인이 탄핵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또는 탄핵이 되지 않았을 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가지수를 봐보게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가지수가 60가지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이해되니? 그럼 여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게 몇 가지냐면 탄핵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될 확률이 50가지가 있다 합시다. 이해되니? 그 상황들 한번 생각해봐. 박근혜 탄핵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박근혜가 탄핵이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되지 않은 거예요. 2전이나 안희정이나 안철수가 된 거야. 이해되니?
이 상황은 어떤 경우냐면 박근혜가 탄핵이 되지 않고 정식적으로 올해 12월 21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경우예요. 이해되니?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박근혜가 탄핵도 되지 않고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문재인 외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예요. 이해되지 안 되니? 자,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야. 나머지 케이스 한번 정리를 해보면 20까지가 되고 여기 10까지가 되고 전체 80까지니까 20까지가 되겠네요. 맞아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박근혜가 탄핵이 될 확률이 얼마죠? 얼마예요? 박근혜가 탄핵이 될 확률. 바꿔서 싸우면? 너무 전체적인가? 그냥 예시로 듣는 거예요. 내가 박근혜를 비방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박근혜가 탄핵이 되는 문재인이죠, 문재인. 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얼마입니까? 100분의 얼마예요? 60의 현재로서는. 맞아요? 100가지 사건 중에 60가지 사건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상황을 바꿔볼게요.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거기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확률을 보자. 이해되니?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거기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야, 이거는. 박근혜가 탄핵이 이미 됐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냐면 70가지 케이스밖에 없다고요. 그 중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50가지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바뀌는 거야. 조건부 확률은 전체 사건을 다시 바꾸는 거야. 축소시키는 거야. 이해되니? 전체 사건이 아니라 특정 사건 하에서 보는 거니까. 박근혜가 탄핵이 된 하에서 누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확률은 7분의 5입니다. 5분의 3보다 더 높아졌네요. 이해하겠습니까? 이건 사실이죠. 이건 팩트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조건부 확률이고 다음과 같이 씁니다. 읽을 때 이렇게 되는데요. P가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서 M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전체 집합이 누구로 바뀌는 거야? P로 바뀌는 거야. 전체 집합이 누구로 바뀐다고? P로 바뀌는 거야. 이해되니?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요 되게 단순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자, 봅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 해보죠. 곧 있으면 대학생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서로 지냈겠지만 대학생이 되면 얘네들 하겠죠? 그래서 남학생들 기준으로 해볼게요. 남학생들 기준으로. 남학생들 기준으로 내가 공대에 진학을 할 수도 있고요. 공대에 진학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때 여친을 사귈 수도 있고 여친을 사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를 100가지라고 해볼게요. 100가지라고. 이 100가지 케이스 중에서 내가 공대에 진학할 확률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좀 높게 잡아볼게요. 6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공대에 진학하지 않는 경우가 40가지가 있다고 하죠. 됐나요? 공대에 진학했을 때 여자친구 사귈 확률은 아무래도 공대를 진학하지 못했을 때 사귈 확률보다 좀 더 낮을 것 같아. 굉장히 여자를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거의 뭐 남학교라 생각하시면 되니까. 공대에 진학했을 때 60명 중에 한 10명 정도만 여자친구 사귄다고 합시다. 나머지 50명은 다시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공대인 여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뛰어넘거든요. 여기 만약에 내가 공대에 가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에 자연대를 갔다. 우리 인과니까. 자연대를 갔다라고 하면 자연대는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훨씬 더 많아요. 여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선생님 기초과학부였는데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합쳐져 있었거든요. 다 해서 240명 중에 여학생이 200명이었어요. 그들이 많죠? 했어요. 선생님이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지만 썸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어요. 잠깐 일주일 사귀었다가 친구한테 뺏기고 그런 거 사귀다고 하기가 힘들죠. 네. 여자하고 별로 인연이 없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인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네. 자, 어쨌든 봅시다. 자, 이리 봐봐. 그때는 괜찮았어요. 지금하고 전혀 달랐어요. 어쨌든 공대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나는 별로 여자들 순위를 매기고 싶지 않았는데 200명 중에 랭킹 5위까지를 매겼었다고 해요. 물론 나도 이야기 들었죠. 1위부터 5위까지 기억은 나요. 3위까지는 기억이 나네. 친했으니까. 근데 우리 학교 그 선생님이 전에 나왔는데 우리 학교에서
자연대에서 우리 과가 상당히 미인이 많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난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가까이 있으면 별로 이쁘게 안 느껴지잖아. 자기 반애가 그렇게 이쁘게 안 느껴진다고. 왠지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다른 과 애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근데 선생님 과에서 굉장히 이뻤던 한 친구가 곧 있으면 하이퍼 수업 온답니다. 온대요. 나는 얼굴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네, 오신답니다. 여튼 간에 여담을 빼고요. 자, 조금만 좀 당겨줄래요? 조금만. 오케이, 여기까지. 자, 공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귈 확률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가정하죠. 30명 정도가 사귄대요. 못 사귀면 바보입니다, 이제. 못 사귀는 사람이 10명 정도 그래도 있다고 봐요. 왜? 내가 지금 남학생 중에서 대학교를 진학하더라도 여자친구를 사귀는 빈도는 생각보다 높진 않네요. 꿈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학교는 저절로 생기진 않아요. 자기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상황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각각의 확률들 다 해볼게요. 자, 내가 공대에 진학할 확률 얼마입니까? 공대에 진학할 확률 100가지 중에 몇 가지예요? 60가지 맞습니까? 내가 공대에 진학할 확률은 100분의 60이에요. 인정합니까? 오케이. 다더라고 내가 그냥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확률이 얼마가 된가요? 100분의 얼마예요? 40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저는 공대를 가지 않을 거예요. 공대를 가지 않는데 여친을 좀 사귀고 싶은데요? 그래요. 알았어요. 나는 공대에 가지 않았어요. 공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 공대에 가지 않았을 때 여자친구를 사귈 확률 얼마입니까? 공대에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으니까 전체 집합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몇 가지야? 40가지야. 그 중에 여자친구를 사귈 확률이 얼마니까? 30가지니까 75%의 사람이 사귈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니? 자, 이 확률 한번 구해볼래요? 선생님, 저는 공대를 가지도 못했는데 여친도 못 사귀었어요. 그럴 확률은 얼마가 되죠? 몇 분의 몇인가요? 공대를 가지 못했는데 이게 전체 집합이야. 여친을 못 사귀어야 돼요. 얼마입니까? 40분의 10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이거를 그럼 저렇게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Absolutely. 당연하지. 공대에 진학하는 사건이 있고요. 여친을 사귀는 사건에 있답니다. 이렇게 전체 사건이 있습니다. 자, 공대를 진학하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냐? 60가지입니다. 여친을 사귀는 전체 경우 수가 몇 가지입니다? 40가지입니다. 공대에 가면서 여친을 사귀는 경우의 수가 슬프지만 10가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 빈칸을 채워주면 된다는 거죠. 다 가면 90가지. 10가지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조건 확률입니다. 조건 확률은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전체 집합만 재설정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기호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이 기호는 쌤이 지금 당장 정리를 하지 않고요. 그냥 조건 확률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전혀 다른 걸 배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97페이지 문제로 가봅니다. 밀어주시고 여기까지. 자, 예제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이고,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집니다. 1번. 이미 두 눈의 합이 얼마예요? 4의 배수예요. 이미 4의 배수예요. 아니군요. 조심하군요. 두 눈의 차가 2일 확률입니다. 자, 두 눈의 차가 2가 돼요. 이거는 뭐죠?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일 때가 아니라 두 눈의 합이 그냥 4의 배수이고 두 눈의 차가 2일 확률이죠. 그냥 전체적으로 이걸 구하는 거야. 합이 4의 배수인 경우 뭐가 있니? 두 눈의 합은 4가 될 수도 있고요. 합이 8이 될 수도 있고요. 합이 12가 될 수도 있네요. 오케이? 그 중에서 차가 2인 거 뭐가 있는지 볼까요? 1, 3 안 되죠? 1, 3 되나요? 1, 3 되는군요. 1, 3 되네, 1, 3. 당연히 뒤집어서 3도 되겠네요. 합이 8인데 눈의 차가 2가 돼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3하고 5, 3밖에 없겠네요. 합이 12인데
차가 2가 되는 경우는 존재 짰습니다. 합이 12가 되는 경우는 6,6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전체 경우수 몇 가지죠? 4가지네요. 얘는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 확률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구하시라고 했습니다. 전체 36가지 중에서 몇 가지? 4가지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조건부 확률이 아니에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할 때까지가 전체 집합이야. 뭐뭐 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사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2번 문제가 그렇습니다. 2번 문제. 알아? 뭐라고 했니? 합이 뭐 할 때? 4의 배수일 때! 이미 합이 4의 배수야. 뭐야 이거는? 이미 합이 4의 배수야. 이미 합이 4의 배수야. 이미 합이 4의 배수야. 뭐뭐 할 때가 여기가 전체 집합인 거야. 이해되냐 안 되니? 그래서 그때 차가 2로 보이야. 이때 차가 2. 합이 4의 배수일 때만 보는 거야. 이해되니? 합이 4의 배수일 때만 보는 거야. 됐어 안 됐어요? 됐나요? 합이 4의 배수일 때 봐요. 합이 4일 때 몇 가지 있어요? 1, 3부터 3일까지 총 3가지죠. 바로 쓸게요. 합이 8일 때 몇 가지 있어요? 3, 5부터 알죠. 2, 6부터 6위까지 5가지 있어요. 합이 12일 때 한 가지 있습니다. 맞습니까? 6, 6밖에 없으니까 바로 쓸게요. 됐죠?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가지수가 초탈해서 몇 가지입니까? 9가지라고 9가지. 합이 4의 배수일 때가. 그래서 그 중에서 차가 2인 경우수 몇 가지? 차가 2인 경우수 몇 가지? 4가지. 요거 중에서 차가 2인 경우 몇 가지? 4가지.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합이 4의 배수일 때 9가지 중에서 차가 2인 경우는 4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4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됐어요? 자, 이걸 거꾸로 뒤집었네요. 두 눈의 차가 2일 때 합이 4의 배수일 때 오케이. 자, 두 눈의 차가 2일 때 여기까지가 전체 집합. 합이 4의 배수예요. 차가 2일 때 봐볼까요? 차가 2일 때. 차가 2인 경우는 몇 가지가 있냐면요. 1, 3, 2, 4, 3, 5, 4, 6 밴드 뒤집은 거 3일부터 뒤집은 거 총 몇 가지죠? 8가지 8가지 맞아요? 전체 8가지 중에서 합이 4의 배수입니다. 이 중에서 합이 4의 배수는 이거 4가지밖에 없겠죠. 맞죠? 8분의 4가 되는 거야. 2분의 1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너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칠판을 지우는 동안 한 문제만 연습을 좀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1-1번 문제 1-1번 문제 한번 해보시죠.
자, 1-1번 정답 맞았나요? 예. 자, 됐나요, 잘? 자, 카메라 좀만 더 당겨주시 이쪽으로. 잠깐 이쪽까지 써볼게요. 자, 라라라라라라. 오케이! 넘어갔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시죠. 1-2번 문제도 볼게요. 조건부 확률의 문제를 좀 빨리 풀고 싶은, 잘 풀고 싶은 표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어떤 학급에 남학생이 18명, 여학생이 16명이 있고 그 학급은 모두 다 중국어하고 일본어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남학생 중에서 중국어 수업을 받는 사람은 12명, 여학생 중에서 일본어 수업을 받는 사람은 7명. 이 학급에서 아무렇게나 선택한 학생이 중국어 수업을 받는 학생일 때 그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자, 표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상황이 남녀로 구별이 되고 있고 띵호와 Y어 중국어와 일본어 둘로 또 나뉘고 있네요. 여기 학생 수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남자 다에서 18명, 여자 다에서 16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남학생 중에서 중국어 수업을 받는 학생이 12명, 남학생 중에서 12명이 중국어. 그 다음에 여학생 중에서 일본어를 받는 사람이 7명이니까 나머지 채울 수가 있네요. 여기 4명이고요. 여기 9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지나가는데 얘가 중국말로 띵와 하고 있는 거야. 미친 모르겠다. 하여튼 그 밥 먹었니라고 하고 계속 밥 계속 먹었냐고 자꾸 나한테 안부를 묻는 거야. 밥 먹었는데.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어. 너 남자니 여자니? 구별 안 된다 봐요. 너 남자니 여자니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여자라고 대답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누가 되는 거냐면 중국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집합 여기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여자의 비율을 물어봅니다. 이해됐습니까? 얘를 기호로 다음과 같이 씁니다. 걔가 중국어 수업을 듣고 있을 때 걔가 여학생일 확률. 라고 쓰면 되고요. 여기 박았으면 이제 20인데 쉽게 구할 수 있죠. 됐나요? 이해하셨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넘깁니다. 자, 문제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예제 문제 2번.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상황이 이래요. 지금 A 주머니가 있고 B 주머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주머니 A에는 흰 공이 하나, 둘, 셋, 검은 공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주머니가 하나 더 있네요. 이 주머니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4개 있습니다.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4개 있습니다. 상황이 좀 다르죠? 여기가. 오, 문제 봐요. 띵고하네요, 진짜로. A 주머니에서 한 개를 꺼내가지고 B로 넣은 다음에 다시 B에서 하나를 꺼냈어요. 근데 그놈이 흰 공이래요. 걔가 흰 공이래요. 근데 그 흰 공이 A에서 B로 옮겨져, 그때 흰 공이 나왔을 때 A에서 B로 옮겨지는 놈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 상황 좀 잘 정리해봐. 봐봐. 무슨 말이냐면 A에서 말이죠. B로 공을 하나 꺼내서 줍니다. 이 공이 흰 공이 될 수도 있고요. 검은 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B에서 하나를 꺼냈는데 이 공이 분명한 무슨 색이에요? 흰 공이에요. 오케이? 그때 과연 A에서 흰 공을 줬을 때 이미 흰 공이 나왔으면 그때 A에서 흰 공을 줬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자, 봐봐. 다시 말해서 B에서 흰 공이 나오는 케이스를 정리하면요 이렇게 돼요. A에서 B한테 흰 공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A에서 B한테 검은 공을 줬을 수도 있죠. 이해되니? 어쨌든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이야. 이게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이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거 중에서 얘의 확률이야. understand? 정말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봐. 이것의 확률 뭘 물어보는 거냐면 자, 일단 B에서 흰 공이 나왔단 말이죠. B에서 흰 공이 나오는 것은 A에서 B한테 준 게 흰 공이고 B에서 흰 공을 꺼내거나 A에서 B한테 준 게 검은색 공이고 거기서 흰 공 꺼내쓴 거 이거 중에서 A에서 B한테 흰 공을 전해줬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이해되니? 바로 갑시다. 각각의 확률을 구해볼까요? A에서
B한테 흰공을 줬을 확률, A에서 B한테 흰공을 줬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8분의 3입니다. 그쵸? 그럼 흰공이 B한테 하나가 늘어났겠죠, 이렇게? 거기 B에서 이제 흰공을 꺼내야 되죠? 흰공을 꺼낼 확률은 얼마죠? 8분의 4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 봐. 검은색을 주고 흰공을 뽑은 확률이야. 검은색을 준 확률이 얼마입니까? 8분의 5입니다. 검은색을 줬기 때문에 검은색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전체 개수 8개가 됐고 그 중에 흰공을 뽑아야 돼요. 8분의 얼마죠? 3이에요.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이게 전체 집합이에요. 이게 전체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확률은 무엇분의 8분의 3 곱하기 8분의 4 더하기 8분의 5 곱하기 8분의 3 분의 뭐가 됩니까? 흰색이니까 8분의 3 곱하기 8분의 4를 확률 구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거? 오케이. 그래서 하시면 되죠. 분자 분모에다가 64를 곱하면 12 플러스 15분의 얼마냐? 12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27분의 12가 되어서 얘는 9분의 4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니? 다시 말해서 B한테 흰공을 꺼냈거든요. B에서 흰공을 꺼냈는데 그때 내가 A에서 B한테 준 게 흰공의 확률이 9분의 4. 그때 A에서 B한테 준 게 검은색 공률이 거꾸로 9분의 5가 되는 거죠. 천천히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2-2화. 카메라가 누가 할 거야? 조용히 할 거지? 거기다 시켰지? 2-2번 보시죠. 어느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공장이 2개가 있답니다. 삼성 회사가 2개가 있다, 공장이. 중국 공장이 하나 있고 한국 공장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근데 중국 공장 A가 중국 공장 가져갑시다. A에서는 얼마나 만드냐면 중국 공장에서 40% 정도를 생산한대요. 한국 공장에서는 60% 정도를 생산한답니다. 더 많이 생산하네요. 그랬는데 각각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달라요. 중국 공장에서는 불량품이 이 40% 내에서 불량률이 2% 정도 된답니다. 근데 한국 공장에서의 불량률은 3%가 된대요. 일을 더 안 하네.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고객한테 제품이 날아갔거든요. 갤럭시 노트 7이 만들어졌는데 고객한테 제품이 날아갔는데 그게 터져버렸어. 그러면 문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회사 입장에서는. 야!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도대체? 이거 누구 거야? 제조번호 따지면 알 수 있겠지만 누가 만든 거야? 라고 제조번호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누가 만든 걸 따져봤을 때 누구의 잘못이 더 클 확률이 높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해됐니? 자, 생각해보자. 생각해봐. 그냥 개수로 한번 따져볼게. 개수로 따져볼게. A에서 B에서 생산을 하고 불량품일 수도 있고요. 정상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개수가 총 100개라고 해볼게요. 100개. 개수가 총 100개라면은 A에서 몇 개 생산하는 거냐면 40개를 생산하고 B에서 60개를 생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A 40개에서 불량품 몇 개 나와요? 2%가 나오니까 40개의 2%를 구해야 되잖아. 이해되니? 40개 2%, 40 곱하기 0.02 하면 얼마 나오죠? 0.08인가요? 40 곱하기 40개 중에서 2%, 100분의 2. 얼마 나오는 거예요? 5분의 4. 5분의 4개 나온다? 맞나요? 5분의 4개 나오네요. 개수 좀 늘릴까요? 400개, 600개, 1000개로 늘립시다. 400개에서 불량품 나오는 것이 몇 개입니까? 8개 맞습니까? 400개 중에서 8개가 불량품이에요. 터진다고요. 터져요. 이해되니? 그리고 여기는 600개 중에서 몇 퍼센트가? 3%가 불량품이니까 여러분의 3%는 몇 개야? 18개네. 1000개 중에 불량품 몇 개 나와요? 26개가 불량품이야. 1000개의 노트 7 중에서 26개가 터지는 거예요. 이해되니? 근데 한 개가 빵! 터졌다고요. 빵! 터졌어. 근데 그게 야 이거 공장 중국에서 만든 거 아니야?
중국에서 만들면 다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A 공장에서 만들었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26분이 얼마예요? 8이라는 거죠. 이해됐니? 중국 공장이 잘못했을 확률이 26분의 8. 한국 공장이 잘못했을 확률은 26분의 18이라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게 바로 초공부 확률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하나 풀어보시고 가죠. 2-1번 문제 해결해 보십시오. 이 주머니에서 흰색을 꺼낸 게 이미 전체 집합입니다. 그 중에서 그것이 ASP로 관계 흰공에서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자, 2-1번 푸시인 분만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디 펴보시고. 자, 이게 뭐야 지금? 흰 공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흰 공을 꼽을 확률이 맞습니까? 오케이. 표를 곱해야지, 그치? 곱하면 확률이 얼마인지 봐봐요. 약분하지 말아요. 가급적이면 756분의 10이 되죠. 자, 이런 확률은 얼마가 되죠? 그래, 이만큼이거든요. 이 전체 집합이에요. 이 중에서 이것의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이미 이게 전체 집합. 왜냐하면은 B에서 꺼낸 곳이 흰공이거든요.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났죠. 이미. 그렇죠? 이것 중에서 그러면 ASP로 갔을 때 그 흰공이 확률이 얼마나? 얘가 이미 일어났을 때 얘가 얼마야? 라고 물었으니까 여기에서 이걸 비율을 넣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할 수 있겠죠? 나와니까. 그렇지. 자, 좋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한번 여러분이 해결해 보시고 한 페이지 넘겨서 매우 이제 문제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독립과 종속입니다. 보세요. 독립과 종속. 자, 독립이 나오고 종속이 나왔어요. 자, 독립은 서로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독립이죠. 너희들이 집안으로부터 독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밖에 나와서 살면서 부모님과 자식 간에 서로 이제 야 일찍 자라 밥 먹어라 이런 자소를 듣지 않는 것이 독립이죠. 맞습니까? 종속은 계속해서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부모님이 늦게 일어나면 늦게 운동하고 10대 때는 공부하라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다그치고 20대 때는 역시 공부하라고 30대가 되면 연애는 언제 하냐 언제 결혼하냐 40대가 되면 애기는 언제 낳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종속이 된단 말이에요. 독립과 종속은 직관적으로 이해했을 때 분명히 그런 경우입니다. 서로 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약간의 영향은 끼칠 수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독립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사건이 있다고 합시다. 첫 번째 사건은요. 박근혜가 탄핵이 되는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소중하게 해주셔가지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2학기 때 1학기 때 할까요? 1학기 중간고사에서 수학이 1등급을 받는 사건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수학을 1등급 받는 사건하고 박근혜가 탄핵되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굉장히 미약하지 못다고 보죠. 맞습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거나 나빠가지고 공부하고 싶으면 더 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런 두 사건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독립이라고 해요. 독립이라고. 이해되니? 자, 그럼 확률을 따져볼게요. 박근혜가 탄핵될 확률 얼마나 잡을까? 99% 잡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한 5분의 4 정도. 5분의 4 정도가 박근혜가 탄핵이 된다고 합시다. 됐어요? 자, 우리가 1학기 때 중간고사를 받을 확률, 중간고사 때 1등급을 받을 확률, 희망들을 섞어야 되기 때문에 한 3분의 2 정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됐나요? 4명 중에, 3명 중에 2명이 1등급 받아야 된다는 뜻이야. 자, 봐봐. 이거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야,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우리가 1등급까지 받으면 너무 좋겠다. 박근혜가 탄핵이 되면서 우리가 1등급을 받을 확률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박근혜가 탄핵이 되면서 우리가 1등급 받을 확률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근혜하고 상관이 없다고 우리 1등급하고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했냐 문제니까. 오케이. 박근혜가 탄핵이 되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모든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1등급 받을 확률은 3분의 2예요. 맞아요? 계산해볼게요. 계산해볼게.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생각해봐. 생각해봐. 아니요. 그냥 하면 돼. 박근혜가 탄핵이 되는 게 5가지 중에 4가지래요. 우리가 1등급 받을 확률이 3가지 중에 2가지래요.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되려면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둘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보자고. 이걸 먼저 수학적으로 들여다보지 말고 직관적으로. 괜히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을 생각해봐.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 오바마 관전 시대에서 응가를 하고 있을 확률 100분의 1을 합시다. 100분의 1. 이해됐어요? 내가 지금 당장 요 독립과 종속을 이해하고 있을 확률 3분의 1이라고 합시다. 관계가 없죠? 오바마가 응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해할 확률은 100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된다고요. 이야기니? 올림픽에 나갔어요. 올림픽에 나갔는데 양궁 선수, 우리나라 국가대표 양궁 선수가 첫 반에서 10점을 쏠 확률 2분의 1을 합시다. 오케이? 올림픽의 유도 선수가 첫 판을 한 판으로 이길 확률 3분의 1을 합시다. 그 동시에
10점짜리 양공을 쏘고 그 다음에 한 판으로 이길 확률은 그 2분의 1과 3분의 1을 서로 구하면 돼요. 곱하면 되는 거는 당연히 둘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그렇지? 당연한 거 설명하고 있는 거. 오케이. 독립인 경우에는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둘이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서로 뭐 해주면 된다고요?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독립이니까. 이해하겠니? 그래서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어떤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판단 기준은 다음이 됩니다.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 일어날 확률의 곱과 같으면은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고 합니다. 무슨 판단 기준? 이해되니? 종속이 되면 서로 영향을 끼치게 되면은 그냥 곱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서로 영향을 끼치는 사건 어떤 사건이 되냐면 우리가 학원 수학 시간에 결석을 할 확률하고 수학의 점수하고는 분명히 미묘하게나마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죠? 수학 시간에 결석을 할 확률과 그 다음에 수학의 1등급을 받은 확률은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두 사건은 서로 종속이라고 해요. 종속. 이해됐니? 그 종속의 사건들은 이것을 만족하지 않아요. 오케이? 왜 그런지는 조건부 확률을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자, 봐라. 조건부 확률 이거 한번 보세요. 이 확률도 한번 따져봅시다. 사건이 독립이면요. 한번 생각해봐.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우리가 1등급을 받을 확률 하고 박근혜가 탄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1등급을 받을 확률은 박근혜가 탄핵이 되든지 않든지 생각해. 아무 상관없단 말이야. 그냥 내가 1등급을 받을 확률로서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자, 이거 이해해봐. 박근혜가 탄핵이 된다 가정을 하고 내가 1등급을 받을 확률. 박근혜가 탄핵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얼마나 공부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요. 그냥 3분의 2예요. 그냥 3분의 2야. 박근혜가 탄핵이 안 됐어요. 내가 1등급 받을 확률. 그냥 3분의 2예요.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합니까? 됐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만들어지는 건데 그 이유는 조건 확률을 한번 다시 빵꾸빵꾸 해가지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이렇게 돼요. 조건 확률 P 만약에 A바 B바 A라고 할까요? P B바 A는 이렇게 씁니다. 사건 A, 사건 B, 전체 사건 S. 자, 사건 B바 A는요. 전체 집합을 뭘로 보는 거죠? 전체 집합을 사건 B로 보는 거죠? 맞아요? 그 중에서 요놈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맞잖아. 사건 B에서 A의 비율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에 개수는 뭐예요? A 곱 사건 B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다. 잘못했군요. 사건 A와 B는 누가 일어나서 가져가는 거야? A가 일어나서 가져가는 거니까 A가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그 중에 B가 일어나는 확률이니까 이만큼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이 분자 분모를 뭐로 나누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나누면 얘가 뭐가 되냐? 확률이 된단 말이에요. 확률. NS분의 NA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이 되고요. 전체 집합분의 A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기구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됐나 안 됐나? 됐어? 됐어? 그러니까 A 교집합 B A 교집합 우리는 곱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A 곱사건 B의 확률은 얘랑 얘랑 곱하면 된다고요. PA랑 뭐랑 곱해요? P B와 A랑 곱해서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이게 P, B하고 그냥 같다고요.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A가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얘는 그냥 B가 일어나는 것 같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PA 곱사건 B를 PA 곱하기 PB로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보면. 근데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더 빨라요. 됐습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종속이라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얘입니다. 얘만 정확히 기억하세요.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얘예요. 자,
자, 그럼 실제로 독립과 종속을 판단하는 기준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하는 문제에서는 절대 직관적으로 드러나보지 않습니다. 예정제 3번처럼요. 자, 봐. 문제가 지금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요. 홀수가 나오는 사건, 이 12매체가 있는데 굴렸을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습니다. A는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1, 3, 5, 7, 9, 11 있네요. 됐습니까? 6가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 3, 6, 9, 12라고 하고요. 자, C는 뭡니까? 이제 11 이상의 수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합니다. 11 이상이니까 11과 12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그때 다음 사건들이 종속인지 독립인지 판단하래요. 자, 보세요.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확률. A 사건, B 사건, C 사건 확률 구해봅시다. A가 일어날 확률 얼마입니까? 전체 12개 중에 6개 맞습니까? B가 일어날 확률 얼마입니까? 12개 중에 4개예요. C가 일어날 확률은 12개 중에 2개입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서 내가 2개를 동시에 한번 봐볼게요. 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봐볼까요?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뭐가 있냐면 3하고 9하고 두 가지 있죠. 맞습니까?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두 가지, 12개 중에 2개가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A하고 C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봐볼까? A, C가 동시에 일어나려면 11, 한 가지밖에 없네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12분의 얼마? 2 될 거고. 자, B와 C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봐볼까요? B, C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뭐 있죠? 12, 한 가지밖에 없네요. 이해했나요? 자,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하는 기준 어떻게 한다고요? A 곱사건 B의 확률이 그냥 얘 둘을 곱해서 나오면 돼요. 얘 둘 곱해요. A, B 곱해요. 6분의 1이지. 6분의 1 맞습니까? 맞네요. 그러므로 A와 B는 독립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자, A하고 C가 독립인가요? A하고 C를 곱해보세요. 얼마죠? 12분의 1이죠. A, C를 곱했더니 12분의 1이 나오네요. 오케이. 그럼 A하고 누구도 독립이죠? C하고도 독립이라는 거야. B하고 C 봐볼까요? B하고 C를 곱해봐야 얼마죠? 18분의 1이죠. B, C가 동시에